어떻게 보면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 전북과 안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노래가 나와야 돼. 일단은 이 부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전북 때문이 아니라 안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꼴찌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던 안산과 천안의 경기. 그러니까 천안이 원래 앞에 있으면은 천안산, 그러니까 천안에서 생산을 죄송합니다. 천안산, 안산, 천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천안이 겹치니까 천안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산이 이관호 감독이 이제 화성전에서 퇴장을 당하고 두 경기 쉬고 이 경기도 못 나왔는데 1대0으로 박시화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K리그 1, 2 통틀어서 이제 1승,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은 없다. 이제 수원FC도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하고 안산도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구는 그렇죠. 아, 우연님 똑똑하시네. 배웠네. 지금 이제 대구가 이제 감독이 떠나면서 시즌 1호에 이제 사퇴한 구단이 나왔는데 그 다음이 될 구단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떻게 보면 2부에서는 천안이랑 청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주는 이제 신인 감독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면죄부? 뭐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원정 경기를 도니까 홈 경기 민심도 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 천안 김태환 감독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부진을 거듭한다면 천안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칼을 빼들어야 되고 김태환 감독 이렇게 안 풀리기도 어려울 텐데 어쨌든 꼴찌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둔 안산. 그리고 전북은 이제 제주 SK와 한판 붙었는데 이제 홈에서 제주가 먼저 이제 선제골을 넣어요. 그러면서 아 전북 쉽지 않겠다 했는데 야 콤파니오 뚝배기는 진짜 사기더라고. 딱 올리면 그냥 꽝 하고 박으니까 그냥 상대 골문 출렁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격을 하기에는 좀 늦었지만 어쨌든 지지 않고 승리를 쌓았다. 계속해서 최근에서 어떻게 보면 무패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홈에서 1대1이면 아쉬운 결과지만 이제 선제골을 먹힌 상태에서 후반 막판에 패배를 면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뭐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 포획 감독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 팀에 나의 색깔을 입히는 중이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콤파뇨 뚝배기는 사기다. 아 박진섭 더비 맞아요. 코리아컵 전북 대 안산은 박진섭 더비 맞습니다. 말뽀루님 역시 축구를 좀 아시는 분. 네, 선수단 배번을 보시면은 전북은 이제 K3 리그 이제 K4에서 승격을 한 전북 N팀. 근데 어떻게 보면 B팀이라고 얘기 안 하고 N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수? 되게 좀 깔끔하게 네이밍한 것 같아요. 뭐 그 자동차 이제 고성능 그걸 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부랑 이제 3부 이제 스쿼드가 다 녹아든 겁니다.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은 전북은 스쿼드 양과 질이 안산에 비하면은 너무 앞서죠. 안산을 볼까요? 안산은 보면은 스쿼드도 얇은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신예급 선수들, 뭐 이름값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선수들,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선수를 좀 몇 명 꼽아볼까요? 이승빈 골키퍼, 뭐 수원 출신이고 계속해서 뛰었고, 뭐 이 팀의 거의 이제 레전드고, 이풍현 선수도 이제 뭐 수원, 부천 등에서 뛰었고, 그 안재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천에서 그 활약한 그 안재준, 포항간 안재준 아니고, 그래 그나마 잘 쳐줘서 조지훈. 이 팀의 진짜 핵심은 조지훈이야. 1, 2부 이제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보고 조지훈 진짜 전남에서 정말 잘했는데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이 팀의 진짜 핵심이자 모터는 조지훈이야.
한교원 아산으로 이적한 맞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새 선수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죠. 그래, 강수일 국가대표도 한번 갈 뻔했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안산 스쿼드는 진짜 냉정히 얘기하면은 전북 B팀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안산이 좀 더 앞서는 부분도 있는데 스쿼드가 너무 안 좋아요. 전북에 비교해서. 전북은 이제 이 1군과 이제 B팀, N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풀전력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풀전력으로 해도 이제 전주성 원정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양과 질 모든 체급 차이에서 전북이 앞서는 부분이 명확하다. 네, 그리고 주장단 보시면은 박진섭 주장. 또 박진섭이 또 안산의 상징적인 선수로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이제 출세해서 이제 전북, 이제 K리그 1의 B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도 뛰고 국가대표도 가고, 이영재 선수 부상인 거 아쉽고, 이승우 선수 지난 경기에 오랜만에 이제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송범근 다시 돌아와서 골문 끼고, 김영빈 강원에서 내려왔죠. 예, 스쿼드 차이가 심합니다. 그건 뒤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산은 안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레전드 이승빈 골키퍼. 이승빈 골키퍼가 안산의 왜 레전드냐면은 안산이 뭐 전력이 약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2부에서도 이제 상위권 체급이랑 하면은 분명히 안산이 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비기는 경기가 많았던 게 이승빈 골키퍼가 다 막아. 그러니까 막 10대 0 나와야 되는데 막 1대 0 아니면 0대 0 나오는 게 이승민 골키퍼가 진짜 엄청나게 다 막아줍니다. 지금 안산이 매년 선수단 변화폭이 어느 구단보다도 많이 큰데 항상 이승빈은 의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승민 선수도 데려가려는 팀 분명히 많아요. 왜냐면 잘하니까요. 근데 팀을 위해서 항상 뭐 양보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좀 눈물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축구판의 낭만인가? 예, 그 뒤로는 이제 대구에서 온 배수민, 이풍현, 손중석 선수가 있습니다. 창원시청을 씹어먹고 왔던 손중석 선수. 형님 밑에서 젊은 리더십 기대를 할 수 있고, 솔직히 이것만 봐도 야,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한따까리씩 다 해본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솔직히 거기까지 못 갔지만은 기죽지 말라 이겁니다. 일단은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전경준 감독이 그랬잖아요. 쟤네도 축구선수고 다리 2개야.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11명 대 11명이 붙는다면은 쫄지는 마라. 올타임 코리아컵 성적을 보시면 코리아컵이 올해 이제 30회 코리아컵인데 전북은 계속해서 개근 출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승 5회를 했으면 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82점 52승 15무 15패. 여간에서도 잘 안 지고, 근데 작년에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김포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김포 원정에서 이제 또 1대0으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근데 보면은 전북이 들고 나온 스쿼드가 그래도 1군에 가깝진 않지만 또 2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포한테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예, 축구는 언제든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가 안산보다 확실히 이제 고정훈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력 선수들이 있던 상태에서 홈 경기니까 이긴 부분도 있지만, 안산이 과연 자이언트 킬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산은 코리아컵 성적 암울합니다. 지금 통상 9회 출전이고 3라운드에서 때렸고 최고 성적이 32강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32강이 폐지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3라운드 다 이기고 32강을 갔기 때문에 32강을 가장 높은 성적으로 쳐주지만, 안산은 보통 2라운드, 3라운드에서 항상 떨어지면서 뭐 보여준 게 없어요. 뭐 스쿼드가 약한 것도 있고, 코리아컵 이제 뭐 신경 쓸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리아컵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안산도 분명히 1군, 2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1군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리그도 해야 되고 선수층이 얇다면은 1군이 나가서
이제 재미를 못 본 것도 있지만 2군이 나가면은 그 수준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형편없다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라운드 이상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웬만한 구단들 16강 한 번씩은 갔는데 그 문턱을 못 넣었다 이겁니다. 예, 평창 유나이티드 K4 리그 체급을 홈에서 3대1로 이기고 올라왔지만 분명 상대는 1부 리그 이제 코리아컵 토너먼트에 강한 그런 팀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 안산이 과연 어떤 카드를 빼어들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전북은 이제 1팀, 이제 N팀 이제 합쳐서 51명의 스쿼드 사이즈 34명. 야, 몸값 가치가 진짜 10배가 나다. 10배가. 이 밑에는 평균 몸값 가치인데 야, 뭐 축구를 이제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는 얘긴 하지만 이 정도 체급 차이는 진짜 엄청난 체급 차이거든요. 전북은 외국인 5명, 안산은 3명. 그래도 안산은 여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없었죠? 외국인 없이 젊은 선수들로 쫙 깔았는데 이제 팀에 이제 잘된 선수들은 떠나고 남은 선수 이제 판가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을 준비합니다. 안산이 수에 비해서는 좀 젊은 팀이고 전북은 트로피 17개, 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국가대표가 2명, U23 이하 레벨로 8명, U23 이하 대표 8명. 안산은 현역 국대 없고요. 국대였던 선수도 없습니다. 맙소사. 그리고 U23 이하 레벨로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체급 차이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산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쉽지는 않을 거다. 차라리 안산이 홈 경기였으면 그래도 홈빨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전주성 원정을 가야 되는 부분이 야, 이거는 정말 그렇다고 안산 선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는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체급 차이가 진짜 너무 큰데 엄청난데. 플래시백 보겠습니다. 두 팀이 맞대결을 붙은 적은 없으나 이제 안산이 2부 체급에서 1부를 만난 적은 수원 삼성이 처음이거든요. 2023 코리아컵 3라운드 홈에서 했는데 3대1로 졌습니다. 일단은 류승우, 안병준, 전진우 선수 양팀 사상 첫 대결. 지금은 이제 2부에서 같이 붙게 됐지만 객관적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 경기입니다. 염기훈의 2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중반에 승부가 났고 그나마 이제 강준모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0패를 면하면서 그나마 완패는 면했지만은 안산이 어떻게 그 수원이 이때 아마 하위권이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체급 차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근데 이제 전북과 안산 생각하면 그 체급은 그 수원 맞붙었던 수원보다는 더 하거든요. 근데 전북도 이렇게 혼쭐 나는 겁니다. 전북이 그러니까 코리아컵 16강입니다. 16강이면 이제 16강부터는 그래도 좀 이제 각 잡고 하잖아요. 근데 김포가 브루노 선수가 이제 전반 4분에 번개골을 넣으면서 K리그 명가 전북을 깨버리고 사상 첫 8강으로 가는 김포. 이제 김포가 전북을 잡은 전리품으로 사상 첫 코리아컵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안산도 마찬가지. 안산도 만약에 전북을 따낼 수만 있다면은 사상 첫 이제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이 16강. 근데 16강 가는 것도 기쁘겠지만 전북을 잡아낸다? 엄청난 빅뉴스. 9시 뉴스에 바로 나오는 거죠. 일단은 전북과 안산의 연결고리는 박진섭 선수가 있습니다. 박진섭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 코레일 이제 3부 리그에서 시작해서 2부 리그의 안산, 2부 리그의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에 입단을 해서 독시즌간 64경기 5,183분 7골 1도움으로 진짜 주전급으로 활약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북으로 이적을 해서 국가대표까지 딱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 이제 무명 선수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박진섭도 이때는 무명이었어요. 물론 그때 안산 박진섭도 잘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박진섭을 꿈꿀 겁니다. 박진섭 선수처럼 이제 B클럽에 일부에도 입성을 하고 일부에 좋은 클럽에 주전으로 가서 국가대표도 가는 그림. 이제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로 이제 박진섭, 제2의 박진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박진섭 선수가 워너비로 되고, 그러니까 일단 안산에서 잘 되는 테크가 그거예요. 보세요. 2년 정도 이제 계속 꾸준히 뛰면서 축구력을 향상시켜. 그리고 안산보다 좀 더 나은 클럽으로 이적을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김범수 선수 안산에서 2번 하던 이제 포항 가서 잘 안 됐지만 성남 와서 이제 골맛도 보고, 그리고 김태현 선수도 있었죠. 김태현 선수도 안산에서 뛰다가 전남 갔다가 이제 또 전북으로 가고. 그러니까 안산에서 2시즌간만 딱 진짜 엄청나게 뛰면은 테크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박진섭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제2의 박진섭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 탑7을 보시면은, 야,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홈파뇨 몸값 가치가, 안산 선수 몸값 가치 총액을 덮어. 그리고, 이제 구단 대 구단으로 하면은, 야, 이거 뭐 진짜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자꾸 체급 차이 얘기해서 좀, 안산 팬들에겐 죄송한데, 이게 너무 큰 겁니다. 진짜 어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선수들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나온다면 최우진 선수 다 안 나올 것 같아도 이제 안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안산은 일단 브루노 라파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제 미국 2부 리그에서 그래도 좀 쳤어요. 그리고 일단은 조지훈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1부급 기량을 가지고 있던 선수고, 팀에서 가장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선수, 중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펠리페 사라이바 작년에 이제 경남에서 뛰었고, 이제 안산에서 이제 계속해서 경력을 이어나가는데, 와, 이것만 봐도 뭐, 이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온 선수들 기준으로 했지만서도, 만약에 진짜 몸값같이 총액으로 붙었어도 뒷줄에 안산이 있을 겁니다. 뭐 전북 스쿼드는 뭐 거의 국가대표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노영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이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이번 경기를 던지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맞붙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관호 감독에게 한번 제언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그 간 맞대결 오전을 보시면은 전북이 1부 리그니까 2부 리그 팀을 상대했을 때 일단은 코리아컵에서만 기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표본이 같아야 되죠. 작년 서울이랜드 2승을 깔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근데 매운맛을 많이 봤어요. 보세요. 김포한테 지고, 전남도 이제 연장 가서 이긴 거고, FC 안양 지금 이제 일부러 올라왔는데 지고, 아산무궁화한테도 지고, 부천한테도 승부차기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전남도 이제 연장 가서 이긴 거기 때문에 전북도 마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부 리그를 씹어먹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은 2부니까 1부 체급을 맞붙었던 건 수원 삼성이 처음이었는데 3대1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산이 이제 1부 리그 팀을 많이 못 만나 부분도 있지만 자신감 있게 붙어서 이제 보세요. 전북도 이것도 연장전에서 이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씹어먹지 못했습니다.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역사. 야, 5번 했는데
거의 4번 진 거거든요. 그 점도 안산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부천을 밀어내고 이제 이변의 역사를 한 획을 그을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산교통공사 수원FC 코리아컵 경기 있네요. 아마 두 팀은 이제 옛날에 내셔널리그인가? 거기서 한번 붙어봤었겠죠? 부산교통공사와 수원FC는 이제 수원시청 그 팀으로 말이죠.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전진우 5개, 박진섭 3개. 야, 콤파니오 6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PK 빼고는 다 머리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콤파니오 뚝배기 미쳤죠. 일단 K리그 8경기 했고 ACL2가 이제 올해 토너먼트 경기를 4경기 했잖아요. 아쉽게 시드니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12경기가 되는 거구나. 오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전북이 12경기에 이제 공격 포인트가 합산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당 이제 0.5골? 아, 콤파니오 선수는 진짜 뚝배기 능력이 딱 떨어지고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알고도 못 막는다? 진짜 기회가 딱 오면은 위치 선정도 좋고 타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전북 승일 것 같네요. 예, 그런가요? 이것도 승부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 안산은 펠리페 사라이바가 2개, 박채준이 2개, 김현태 선수가 3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리아컵 1경기, K리그2가 7경기를 했는데 김현태 선수가 화성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김현태 선수가 또 화성에서 바로 넘어왔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 갑자기 확 불이 붙었습니다. 득점력에. 그 점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철인 탑3를 보시면 김태환 선수가 10경기 풀타임을 뛰었다는 거죠. 900분. 송범근 선수는 골키퍼 위치에서 10경기 900분. 박진섭이죠. 박진섭 선수 12경기 10번 풀타임 하면서 1054분을 오래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K리그가 8경기 하면 8, 9, 720이 나와야 되고, 이제 안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분이 넘는 선수가 없는데 전북이 그만큼 올 시즌 많은 경기를 뛰고 있다. 그리고 주전급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안산 박진섭 하니까 좀 찡한 거 있다. 그리고 안산은 박시화 선수, 손준석 선수, 조지훈 선수가 있죠. 그래요. 솔직히 진짜 체급 차이도 있고 다 좋은데 안산도 우리에겐 조지훈이 있다 이겁니다. 지훈이 형. 지훈이 형도 K리그 1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던 선수고 나름 커리어 굵직굵직한 형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혼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같이 하면은 이제 동생들에게 야 전북 뭣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 그렇지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쫄지는 말자. 그래서 동생들 잘 이끌고 이번 경기 잘 준비한다면 조지훈을 중심으로 말이죠. 안산도 이변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선수는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포로 떠난 이상민 이제 서울이랜드로 갔다가 이제 좀 아쉽게 이제 김포로 내려왔지만 약간 조지훈 선수도 그 느낌의 까라가 있어요. 조지훈, 이상민 보면은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왕성한 활동력, 쫙쫙 패려주는 패스.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라도 이상민, 조지훈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해. 주유지표 보면 꼼파뇨 6골, 옹정호 1도움, 송범근 3번의 클린스트, 박진섭 가장 많이 뛴 1054분, 이승우 선수 A매치 12경기, 김현태 3골, 송태성 1도움, 조성훈 클린스트 3번, 그리고 김우빈 선수가 U23 대표로 2번의 경기를 뛰었고, 조지훈, 지훈이 형 720분 뛰었습니다. 노경호도 수원FC, 노경호 선수도 극테크입니다. 안산에서 축구력 뽐내주고 상위 티어로 간 겁니다. 안산 선수들이요, 기죽지 말고 축구 열심히 해서
네, 팀과 함께 올라가든지 나 혼자 딴 팀 가든지 안산에서 진짜 폐관 수련하시고 축구력 뿜뿜해서 좋은 팀 가십시오. 글로벌 클럽 랭킹은 야 이것도 6배 차이 나네. 전북이 594위, 안산이 348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플레이어로는 전북의 권창훈 선수, 안산의 박채준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권창훈 선수는 올 시즌 이제 ACL2 비롯해서 거의 조커로 많이 출전을 해요. 284분 1도움. 사실 골은 못 넣었지만 권창훈 선수 이제 국가대표로 43경기 12골을 집어넣었고 공격형 미드필더와 우측 윙어로 뛸 수 있고 코리아컵은 8경기 625분 1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안양전에 아마 출전을 하고 최근 2경기는 필드를 밟지 못했는데 권창훈 선수는 이번 경기에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전북이 이제 강등권에 허덕일 때 이제 ACL2 경기를 할 때 이제 B팀과 이제 1군 몇 명을 섞어서 경기를 했을 때 권창훈 선수 쏠쏠이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은 기니까 또 권창훈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에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 유럽이나 수원이나 국가대표의 모습의 권창훈은 아니지만 확실히 운동선수는 아킬레스건 이제 부상은 좀 치명적이다라는 부분,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권창훈 선수가 침투나 이제 번뜩이는 패스는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살아 있는 부분,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둔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권창훈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레벨의 팀 안산을 상대로는 분명히 한 자리 할 수 있는 한 자리 해도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안산이 승리하면 대박 사건 아닌가요? 이거는 뭐 올해 경기 무슨 경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산이 이긴다면은 올해 이제 많은 축구 경기가 있겠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전북이 제가 너무 유리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리아컵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위 리그의 반란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안산은 분명히 2부 리그에서도 약체에 속하는 팀이지만 지난 경기 어쨌든 승리를 따냈고 이긴다면 엄청난 빅뉴스가 되면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안산은 이제 박채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는데 박채준 선수가 이제 최강희 이제 감독님의 이제 축구 교실에서 이제 유소년 시절을 보내고 전북에 2021년에 입단을 합니다. 21, 22, 23, 24 이제 4시즌간 뛰었는데 3경기밖에 뛰지 못합니다. 일단은 한 골을 넣기는 해요. 아마 작년 ACL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이 또 어떤 팀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인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인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게 뭐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질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박채준 선수가 어려웠겠죠. 전북이 뭐 선수가 뭐 또 적은 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많이 뛰진 못했는데 안산으로 와서는 주전급으로 딱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8경기 421분 뛰면서 1골 1도움으로 기록하면서 보세요. 안산은 이렇게 진짜 가능성이 있다 하면 여기서 진짜 실력 포텐 딱 터트리고 다시 또 전북 갈 수 있는 또 박씨 아닙니까? 제2의 박진섭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박채준 선수 전북 유스의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과거형인데 이제는 안산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친정팀과 맞붙을 겁니다. 박채준 선수도 엄연히 말하면 안산에선 주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전을 빼고 경기한다면은 오히려 못 나올 수 있는 쪽은 권창훈이 아니라 박채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친정팀을 상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못 나올 것도 없습니다. 박채준 선수 젊고 유망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의 이제 영건들이 이제 전북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권창훈 선수 히트맵을 보시면은 뭐 많이 뛰진 못했어요. 하지만 킥력이 좋으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에서 침투한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박채준 선수는 좌우측 윙어로 뛸 수 있는 자원인 만큼 좌우측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뛰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창훈 선수는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선수라면 박채준 선수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팬들은 박채준 선수를 알겠죠. 왜냐면 우리 팀에서 뛰었으니까. 박채준 선수 자신의 성장세를 전주성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맨유도 대참패 났던데요. 어떻게 또 크게 졌나 보네요. 예, 이제 우리가 알던 맨유가 아닙니다. 예, 지난 코리아컵 경기를 보시면 이제 보세요. 예, 김포랑 했는데 졌잖아요. 근데 스쿼드 보면은 보세요. 전병관, 김진수, 보아탱, 구자룡. 되게 2부랑은 진짜 한결 다른 스쿼드로 나왔는데 이렇게 진 겁니다. 그리고 안산 보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평택 시티즌이랑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주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관호 감독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2부 체급인데 4부 체급이면 이제 2티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은 최선을 다한 거죠. 이관호 감독이 예, 딱 위치를 안 한 겁니다. 우리 팀 2부 리그에서도 강팀 아니야. 그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평택시티전을 임했기 때문에 이제 진심 전력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3대1이라는 스쿼드를 만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외국인 선수들 웬만해서 안 쓰는데 3명밖에 없는데 3명 다 선발 출전 시켰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진심 모드로 우리는 이변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힘 빡 주고, 또 조지훈도 있어. 조지훈은 맙소사 그냥 어떻게 보면 4부 리그 경기에서 조지훈을 뛰기에 이런 개념보다 진짜 팀의 이제 올 시즌 농사의 핵심, 또 이승빈도 있어. 절대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컵 3라운드에 진출을 한 거고, 거의 이 스쿼드에 준하는 전북을 또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관호 감독 마인드가 좋아요. 이관호 감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잖아요. 대전 시티즌 가난했던 팀에서도 뛰어보고, 수원 삼성 가장 부자, 그 당시에 최고 구단에서 뛰어보니까 생리를 나는 거야. 구단 생리를. 어떻게 구단 마음, 선수들 마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관우 선수 아주 좋은 모습을, 마인드가 되게 좋다, 잘 돼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관우 감독이 또 일낼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마인드가 좋았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예, 전북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북의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홍정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정호 선수도 35살 나이가 있는데 이제 모든 선수 통틀어서 가장 잘해주니까, 젊고 유망한 여러 선수들 속에서도 군계일학 역시 클래스를 보여주니까, 노장 선수가 확실히 잘하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젊은 선수들, 홍정호의 뒤를 이을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니까요. 또 김태현 보니까 또 안산 팬들 뽕이 올라가나? 김태현도 또 안산 출신입니다. 안산에서 축구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전북에서 주전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북이 이 스쿼드를 그대로 들고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리그 성적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북이 확실히 안산보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리그를 2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군, 2군의 개념이 아니라 K리그 1, K3 리그를 나가는 팀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쿼드를 그대로 거스포엣이 쫄보가 아니라면 이 스쿼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고요. 이 벤치 멤버, 그러니까 지난 경기 서브에 있던 선수와 이제 3부 리그 N팀이랑 좀 섞어서 엔트리 짤 것 같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시동이 안 걸렸어요. 라파, 사라이바, 루안이 이제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조지훈 선수, 예, 조지훈 C 캡틴, 조지훈 선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홍태성 선수가 지난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죠. 이 선수도 사연이 많은 선수라고 해요. 포털사이트에 안산 송태성 치면은 이 선수도 이제 확실히 스토리가 있는 선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시와 박채준 선수도 전북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B팀, 엄연히 말하면 B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수들이 다시 전주성을 찾는다면 한번 뭔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죠. 이런 국가대표 기라성 같은 이제 국가대표 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 많은 이제 상처 입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아직은 꽃을 피지 못한 이 선수들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축구는 11명 대결이고 쟤네도 다리 2개 우리도 다리 2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쫄지 마라. 네, 양팀 예상 베스트 11을 보시면 전북 볼까요? 일단은 좀 보세요. 티아고, 권창훈, 최우진, 연재훈 뭐 요정도 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보나 이제 비주전 선수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도 솔직히 안산보다는 강해 보여요. 안산에겐 좀 미안하지만 안산은 풀 주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리그보다는 지난 경기 승리를 따낸 것도 있고 이관호 선수도 이관호 감독도 알고 싶을 거예요. 내 지도력이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냐. 일부 통하나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풀 전력으로 한번 부딪혀보면 어떨까요? 한번 오히려 키는 거스포엣 감독이 쥐고 있어요. 거스포엣 감독이 쥐고 있는 카드는 3개죠. 그래 아무리 안산이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 1군 그대로 내보내는 거. 그리고 2번은 우리 작년에 ACL2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부팀급 스쿼드로 나갔는데 조별리그 뚫었잖아. 해서 이제 N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2팀 묶어서 이제 하면은 딱 요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스포엣이 이제 어떤 스쿼드를 근데 솔직히 1군을 그대로 들고 나올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수 이제 일주일에 한 경기를 치르는 것보다 이제 1군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퍼질 수 있고 부상자도 생기거든요. 이영재 선수처럼 말이죠. 모르겠어요. 외국인 선수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 더워지지 않기 때문에 1군이 나온다면은 안산이 어떻게 해도 쉽지는 않을 거지만 스쿼드를 어떻게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엄연히 한 시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군? 안돼 하면서 2군 내보내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로 채워질 수도 있는 거야. 너네도 한번 전북 상대로 마음껏 뛰어봐라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팀의 감독이 어떻게 이번 경기를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전북은 자만하느냐 안산은 모든 걸 걸어서 뛰어보느냐 아니면은 경험치의 무대로 삼느냐로 볼 수 있겠죠. 관전 포인트 보시면 와 10배에 달하는 체급 차입니다. 전북은 근데 하브리그 팀 잔혹사를 아까 보셨죠? 지금 오전 했는데 무려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한 번도 연장전 승리였고 안산은 K리그2 하위권 스쿼드입니다. 분명히 10배에 달하는 체급 차이가 명확한데 어떻게 될지. 근데 전북이 하위리그 팀 잔혹사를 보면은 축구는 확실히 돈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 드러나고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전북이 이제 이적시장 막판에 조엘 아나스모라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 되게 젊은데 되게 뭐 육성을 목표로 데려온 것 같아요. 몸값 가치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것도 좀 거의 없다시피 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온 거는 과거에 이제 무릴로 선수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키워서 전북도 이제 이적료로 쌉쌀하게 이제 챙겼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현실 FM을 하는 거죠. 이제 유망한 외국인 선수 키워보자 라는 차원에서 데려왔는데
조아엘 아마스모 선수가 호주 리그 뛰다가 부상 없이 온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데뷔전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확실하다. 아마 기회가 지어준다면 45분 정도 뛰지 않을까요? 일단 조엘 아마스모가 데뷔를 한다면 이번 안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딱 기다려. 전북 출신 박시와 장민준도 있습니다. 박채준 선수도 있지만 말이죠. 두 선수 다 이제 전북 출신이었지만 우리가 딱 들어도 박시와 장민준이 이 선수들 누구지? 엄승민, 장나무, 진태호 이 정도 급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또 급이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북 출신이었던 B팀 출신이었던 박채준, 박시와 장민준이 이번 경기 기회를 얻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나를 선택하지 않은 전북에게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됐소 라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자이언트 킬링을 하면은 전소속 팀에서 좀 홀대를 당한 그 선수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쪽의 사고예요. 나쁜 사고는 이제 레드카드 받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박시와 장민준도 박채준 선수처럼 전북에 보여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기회를 얻는다면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장전 전적을 보시면요. 전북의 잔혹사가 또 여기서 나오네. 일단은 코리아컵 16강 파주시민축구단이랑 연장 가서 5대2로 이겼는데 그 말맞다나 하면 90분 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률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기긴 이겼고, 일단은 전북은 뒷심이 강해요. 전북은 이제 승부차기에서 이제 레드에게 이제 4강에서 이제 원정이었는데 이제 패배한 거를 빼더라도 이때 김상식 감독이 보여준 전북 투혼 16강부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대구 이제 연장전 이제 빗셀고베 J리그 챔피언 지금 챔피언 그때는 아니었죠. 여기서 한 번만 승부차기 이겼으면은 이제 뭐 클럽 월드컵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ACL 우승도 각도 보는 건데 뭐 지나간 일이고, 코리아컵 4강에서는 라이벌 울산을 상대로 2대1도 이긴 전력이 있습니다. 안산은 이제 코리아컵 성적이 현찮았던 거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뒷심이 안 좋았어요. 이제 2017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는 강릉시민축구단이랑 0대0으로 비기다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지고, 아산무궁화는 확실히 이제 2부 리그의 이제 상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김천 상무 우스갯소리로 상무팀 못 가면 경찰청이라도 가자 할 정도로 경찰청에도 체급 좋은 선수들 많았잖아요. 체급 차이로 찍어 눌러서 이제 패배를 거뒀고, 지금의 아산무궁화는 아산시민축구단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 낮은 팀이 이제 연장까지 가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90분 이상의 승부를 준비할 수 있는 팀은 오히려 전북이 아닌 안산이 될 수도 있다. 승부 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가까 예치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포엣 감독, 이관호 감독이 어떻게 스쿼드를 짜느냐. 만약에 안산이 1군급 스쿼드로 도전을 하고 전북이 1군 대 1군도 한다면은 전북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전북은 이제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B팀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멍청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1.5군 내지는 이제 B팀을 출전시킨다고 가정을 해서 모든 거를 다 이제 감안을 해서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북과 안산의 승부 예측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승부 예측은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감독은 항상 모든 경기에 의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어떤 스쿼드를 내도 안산이 진심 모드로 나온다 하면은 쉽게 이기지는 어려울 겁니다. 전북이 그간 K리그 2팀 상대로 고전했던 과거의 전력을 봐도
그래도 결과는 어쨌든 전북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산이 이번 경기를 뭐 내던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산도 이제 물러섬 없이 전주성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로 모든 축구 팬들에게 뭐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과 안산의 승부 예측은 전북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